교과서 198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기본 문제 1번부터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명제를 모두 찾으시오. 명제라는 게 뭐죠?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어도 명확하기만 하면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1번 볼게요.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모두 같다. 이건 너무 명확하게 참이죠. 참이야.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되겠죠. 명제. 그 다음에 명제 돼요. 2번, 이 명제 되겠네. 2번, x가 3이면 2x는 6이다. x에다 3을 넣으면 딱 6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명확하게 참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명제가 되는 거죠. 명제. x가 있다고 해도 명확하게 참이면, 그쵸? 그 다음에 100이 큰 수다. 큰 수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2는 3 더하기 x랑 같다. 같아? 다르죠. 얘가 더 크잖아, 얘가. 그죠? 어쨌든 3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또 거짓인 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x가 있어도 2 더한 것보다는 3 더한 게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잖아요. 같진 않죠. 그렇지만 명확하게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명제인 거는 1번과 2번과 4번이 명제가 되겠네요.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는 기본 문제지만 꽤 중요한 문제죠. 자, 어떻게 돼 있냐면 P라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이거 조건이죠. Q라는 조건이 있는데 P이면 Q가 참이래요. 그럼 우리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조건 P의 진리집합. 이거 이제 서술형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이걸 라지 P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서술형 아닐 때 이거 생략하고 해도 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Q. 요거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고 이걸 집합처럼 쓸게요. 이렇게. 요거. 근데 만약에 서술형 아니면 바로 요거 안 쓰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잖아. P이면 Q가 참이래요. 참. 참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범위가 여기 요 범위 안에 포함돼야 되겠죠. 포함돼야 돼. 여기에 그쵸? 이 범위에. 그러면 이걸 우리 수직선상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상에 자, 우선 Q를 이렇게 써볼게요. Q가 이거예요. 그쵸? 이게 Q야, Q. 근데 이 안에 P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치? 요 안에 들어가야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잖아. 여기 A가 4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작아야 되죠. 그쵸? 근데 A가 4면 어떨까? 여기 딱 A가 4에 이렇게 놓여도 되나? 이렇게? 그래도 되죠. 그래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되고요. 아이고. 4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답을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안쪽에 있거나 4하고 겹쳐도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문제지만 상당히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3번 문제가 뭐냐면 역과 대우를 말하래요. 그럼 1번에 역은 어떻게 될까요? 역은 이게 이제 이면 이 앞에가 가정이고요. 이게 결론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이면 그쵸?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앞뒤를 이거이다. 자, 근데 대우는 어떻게 됐더라? 그쵸? 바꾸면서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부정해야 되죠. 이렇게. 이게 부정이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 2번. 자, 얘는 요걸 또 기점으로 여기가 가정 결론이니까 역은 바꾸면 되죠. 결론이 앞으로 오고요. 이면 그 다음에 가정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돼? 요 결론 요거를 부정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앞으로 가고요. 이렇게 서로 부정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왜? 요거의 부정이 크거나 같다가 크거나가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면. 자, 요거 조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이죠. 이고가 아니라 또는.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되고, 앞뒤를 바꾸면 되고, 대우는 바꾸면서 부정을 해서 바꾸는 거죠. 그쵸?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이 4번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쪽이, 뒤에 화살표 뒤쪽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참이 된다고 해서 한번 볼게.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여기는 x는 1과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번을 보면 만약에 p는 x는 1이라고 하고요. q는 이렇게 선생님이 조건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이거란 말이지. 진리집합을 선생님이 뭐 쓰면, 그렇죠? 얘는 진리집합이 0하고 1이죠.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그러면 요게 지금 요게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조건일까요? 그쵸. 충분 조건이지. 그래서 답은 얘는 x는 1은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답은 요건 충분 조건. 이게 충분이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볼까? 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걸 p를 요거로 놔볼까?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xz는 yz. 자, q를 이렇게 놓을게요. x는 y. 자, x는 y인데 요걸 선생님 풀어볼게. 요거를 한쪽으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긴 했어요. 자, z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게 0 또는 이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y는 또는 z는 0. 자, 얘랑 이 경우가 이 경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방향이 이게 맞는 거죠. 왜? 얘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무슨 조건이 될까?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되겠네. 선생님 화살표가 찔리면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는 이거는 완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이 말은 x도 0이어야 되고요. y도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이게 제곱하면 이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맞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거 선생님 빨간색으로 쓸까? 이게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3번 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3번, 4번, 2번하고 4번 같은 문제는 기본 문제라도 굉장히 좋은 문제죠. 교과서 199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봅시다. 6번 볼게요. 자, 6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다음 명제들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한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하래.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부정해 볼게요. 부정 뭐지?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를 부정하니까 마름모가 아니다 이러면 되죠. 근데 정사각형 마름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마름모인데 마름모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 뒤에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해야죠. x제곱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등호가 없었으면 있다. 이렇게 생기죠. 자, 근데 선생님 그때 얘기했는데 어떤은 만족하는 애는 하나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참이에요. 어떤 거라도 하나만 있으면. 근데 이게 x는 0일 때 봐봐. 0의 제곱은 0이잖아. 그래서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자, 마지막 어떤 소수는 그럼 이거 부정하면은 모든으로 바뀌죠? 모든 소수는 이것도 부정해야죠. 홀수이다. 근데 모든은 정말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x는 2 같은 걸 볼게요. 2. x는 2가 아니라 2는 분명히 소수거든요. 근데 짝수야.
그러니까 모든 소수가 홀수라는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거짓.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7번 문제는 조금 까다롭죠? 7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이런 P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걸 조금 P라는 조건 조금 모양을 바꿀게요. 어떻게 좀 계산을 해서 우리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됐더라? 그렇죠. 이 반대쪽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X 범위를 이렇게 구해볼게요. 전부 A를 마이너스 A를 없애기 전부 A를 더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도 돼요. 전부 A를 더해서 P를 이렇게 바꿨었어. 그 다음에 Q도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쪽에 1, 자 풀면 절대값 숫자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이걸 좀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바꿔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게 서술형이라면 진리집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아니라면 이렇게 뭐 굳이 쓸 필요 없죠. P라고 할게요. P. 그러면 요걸 집합으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뭐일 때? 서술형일 때. 선생님이 자꾸 서술형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술형일 때는 뭔가 써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건 Q에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게요. 원래 집합 이름은 대문자로 쓰잖아. 요렇게. 요걸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 서술형, 뭐냐면 원선나해법을 써지지 않잖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걸 좀 가서 볼게요. 요거, P면 Q라는 게 참이 아니라, 여기 참이래요. P면 Q가 뭔데? 여기 뭔데? 이거 바꾸는 거죠. 가정과 결론을. 이게 참이래요. 그러니까 얘들아, Q이면 P가 참이라는 거는 이거의 진리집합 Q하고 이거의 진리집합 P하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참이면 선생님이 D의 집합이 더 커서 이 앞에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이 범위가 그쵸? 이 범위 안에 포함돼야 되죠.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수직선상에 해볼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Q를 한번 그려볼게요. Q가 이거예요. 1부터 3까지. 이게 Q죠. 여기 Q예요. 근데 P가 이 Q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P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A-5, A 플러스 5. 이게. 확실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P예요. 그러면 이 Q가 P 안에 싹 들어가잖아. Q가 P 안에 싹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네. A-5라는 게 1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그쵸? A 플러스 5는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데 얘들아 혹시 P가 여기에 딱 포개지면 어떻게 될까? P가 여기 딱 있어. 여기 A-5, A 플러스 5. 이래도 어때요? 까만 거가 겹치는 거니까 이건 같은 집합이 되면서 같은 집합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등호가 된다는 거죠. A-5가 여기 딱 1에 겹쳐도 되고요. 겹쳐도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5가 3에 딱 겹쳐도 된다. 이 등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 요거는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답은 이걸 합치니까 A는 그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왜 포개져도 되는지 요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8번은 사실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쵸? 문제 읽어볼게요. 조건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P면 Q가 참이래요. 그러면 요게 참인 거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는데 대우도 저절로 써라.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참이 된다. 참이면 두 줄로 쓴다 그랬죠? 이거 나피. 잘못 썼네요. 대우는 다 부정해서 바꾸는 거죠. 이것도 참이에요. 또 문제에서 R이면 not Q가 참이래요. 그러면은 이거의 대우가 뭐죠? 요거의 부정. 부정의 부정은 원래 자기 자신이 되고 요거 부정해서 요것도 참이죠. 이 4개가 참인 거야. 선생님 이름 붙여볼게요. 1, 2, 3, 4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와 또 이거 가지고 3단론법을 가지고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P면 나달이니, 자, P이면 나달까지 직접 가는 건 없지만 P면 Q인데 Q면 나달이니까 1과 4에
가지고 3단 논법을 하면, 그쵸? 어떻게 돼요? P이면 Q, Q이면 나다리니까 맞죠? 맞아요. 3단 논법을 하면 1과 4를 가지고 니은은 Q이면 나다리니 야 이미 4번에 있네요. 4번에서 맞잖아요. 그쵸? 4번에서 이거는 맞네요. 얘도 맞아요. 그쵸? 자, 디귿분 볼게요. 나피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그쵸? 그 다음에 나달에서 나달이면 Q? 이거 여기긴 한데 여기 반드시 참인 건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알 수 없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에요. 수업 시간에 했어요. 9번을 볼게요. 9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이제 한번 보자. 9번에서 이런 집합의 어떤 이런 만족하는 식을 가지고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으라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야?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을 찾는 거죠. 결국 똑같은 얘기. 자, 그럼 이제 요거가 성립되는 조건이 바로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선생님이 일단 좌변을 먼저 해서 그 좌변에서 나온 결과가 이 우변하고 같다라는 걸 해볼게요. 좌변을 좀 분석을 해서 자, 좌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요걸 드모르강을 해서 이 뒷부분을 좀 바꿔볼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드모르강이니까 C를 바깥으로 빼고 여집합 A. 자,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자, 이건 뭐 한 거야? 그렇죠. 드모르강을 한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기억나니? 요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기로 했죠.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때는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요. 뒤에 집합에 여집합을 하라고 그랬지. 뒤에 집합이 여집합인데 또 여집합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런데 요거를 말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A고요. 요게 B예요. 그런데 합집합이 전체죠. 거기서 이 교집합, 요 부분요. 그걸 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되지 않니? 요 부분이 돼요. 요 부분. 그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그런데 요 부분은 우리가 A에서 B 부분을 뺀 거니까 A 차집합 B죠? 요 부분은 B 차집합 A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랑 비슷하냐면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A 차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인 거야. 요게 사실 어떤 책에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차집합 두 개를 더한 건 걔네 두 개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해서 뭐 이게 대칭차집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 알아두면 좀 편하게 문제 같은 거 풀 때 사용할 수 있죠. 물론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좌변을 정리한 거죠. 이게 좌변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좌변을 한번 갖고 와 볼게 이거. 좌변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됐죠. 차집합과 이거의 차집합을 한 개. 자, 우변이 이게 이제 좌변을 정리한 거야. 우변이 이거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봐. 얘랑 합집합을 했는데 그냥 이게 됐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찌 보면 요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요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거랑 같은 말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은 서로 얘랑 똑같은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얘가 공집합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또 배웠다? 이거 내가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랬어. A 차집합 B. 다시 말해 A에서 B인을 다 빼버렸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A들은 전부 B였기 때문에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A에 있는 애를 A에서 B 있는 애를 다 빼버리면 남는 게 없었던 거지. 왜냐면 A 자체가 원래부터 B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같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게
요게 공집합이라는 걸 알아내고요. 그걸 다시 이거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이게 이거랑 다 같은 조건이라는 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9번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자, P의 진리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선생님이 라지 P라고 할게요. 서술형 같으면 이런 거 다 써줘야 돼, 얘들아.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 써놓게 집합으로. 서술형이라면 이런 걸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R의 진리집합 라지. 자, 집합은 전부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렇게 X.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면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돼요. 요 지금 쓰는 부분을 빼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Q가 필요 조건이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우리 배웠는데. 선생님이 화살표 찔리면 피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쓰기로 해. 지금 이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 거야. 이게 필요 조건. 그쵸? 필요 조건. 화살표 뒤쪽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R이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반대쪽에 있어요. R이면 P다. 이렇게. 이게 충분 조건.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걸 잘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집합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때? 이게 진리집합으로 보면 얘의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 뒤에 있는 게 집합이 더 커야 돼. 또 이거의 진리집합 R이 어떻게 해요? P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R이 P 안에 들어가고요.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 집합이. 근데 이거 우리 이제 수직선상에 그리면 돼. 선생님 해볼게. 일단 P를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P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5예요. 자, 이게 P예요. 이게 P. 자, P. 됐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거부터 할까? Q부터 볼까? Q는 이걸 다 쌓아놔야 돼. 왜 봐봐. 여기 보세요. Q는 P를 다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런데 Q 그림을 선생님 Q 그림을 초록색으로 해보면 어떤 A를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오른쪽이죠. 자, 그럼 너가 이걸 다 포함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아이고. 어려워요. 이렇게 돼야만 얘를 이걸 다 포함시키죠. 왜? Q는 이렇게 P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네. 아, 그러면 A는 이 마이너스 1보다 훨씬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어도 될까? 얘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여도 될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하얀 동그라미니까 같은 하얀 동그라미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요걸 좀 조심해. 이게 등호여도 돼요. 여기 딱 와도 된다는 거야. 그쵸?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쵸? 이거. 그래서 P가 어디? A가 여기에 놓여도 된다는 거. 똑같이 겹쳐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R을 그릴 거야. 근데 R은 P 안에 들어가야 돼. 이쪽 안에 들어가든 이쪽 안에. 왜? R이 P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 근데 R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B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B가 여기 찍혔어. 이게 B가 이렇게 찍혔으면 이게 안 되잖아.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는 여기에 놓이면 안 되고 이렇게 놓여야 쏙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R이 이렇게 돼야. 그렇죠? 여기 R이거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쏙 들어가려면 B는 7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7이어도 됩니다. 봐봐. 이렇게 7이어도 싹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도 싹 들어가잖아. 그렇지? 여기 B가 이렇게 돼도 되고 7에 겹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걸 잘해야 돼. 등호 들어간다는 거 이거.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찾아내는 게 얘가 이걸 싹 다 P가 파란 이 P가 이 초록색 같은 요거에 다 들어가려면 A가 이거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겹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R이 여기 보라 색깔 같은 얘가 P 안에 쏙 들어가려면 이쪽이 아니라 요 7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야
이 보라색 같은 게 파란색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뭘 물어봤냐면, 여기 B-A의 최소값이에요. B-A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너가 생각해봐.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 제일 B의 최소값에서, 그쵸? 제일 작은 값에서 뭘 빼면 돼? A의 최대값을 빼면 되죠.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면 아무래도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B의 최소값이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7이죠. 제일 최소.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다 작으니까 제일 큰 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서 답은 8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는. 그래서 포함관계를 따지고 또 수직선상에서 위치관계를 따지고 또 이 부분도 따져야 돼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 처리해야 최소값이 나온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2번인가요? 12번인가? 11번은 안 해도 되죠? 11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가 12번을 풀어볼게요. 12번도 어려워요. 자, 1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0보다 큰 어떤 양수고요. 그런 양수 어떤이면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선생님 풀어볼게요. 가는 x가 0보다 큰데, 자, 요걸 풀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넘어가죠. x는 1-a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1-a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뭐냐면 이 부분에 x가 0보다 큰 어떤 애들이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이거 안에 x가 0보다 큰 어떤 애가 하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x가 0보다 큰 게 이렇게 됐으면 0보다 큰 애들 중에 여기 이런 걸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생기니? 안 생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 만족하는 거 안에 0보다 작은 애가 하나라도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애들이 생기겠죠, 여기.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1-a가 0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같아도 안 돼. 같으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게 a는 그래서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네요. a는 1보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0보다 큰 애들이 이쪽에 뭔가 생기려면 얘가 이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0보다 큰 애들이 이쪽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는 게 하나 나왔고요. 나는 좀 더 어려워. 나는 볼게요.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예요. 얘가 음수. 그리고 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요걸 한번 볼게, 얘들아.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가 되죠? 음수죠. 얘가 음수고 음수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양변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음수일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양변을 요거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왜냐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선생님 이거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쵸? 상당히 어렵죠. 자, 요거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선생님이. 뭔가 a 플러스 2가 찍혀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범위. 그쵸? 근데 뭐라고 했냐면 0보다 작은 모든 애들은 이걸 만족해야 된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0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는 애들은 이걸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모든이라고 했거든, 모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어려워요. 0보다 작은 애들이 모두 이걸 만족하려면 0보다 작은 애들이 1, 2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그쵸? 그래야 0보다 작은 모든 애들이 이걸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 a 플러스 2가 그쵸? a 플러스 2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쵸? 0보다 커야 돼요.
또 0이어도 돼요. 여기 0이어도 0보다 작은 애들이 전부 0보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서 여기는 a는 얼마가 될까? 그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고,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해되니? 이 문제가 모든 어떤 x에 대한 문제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거 동시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요 범위 안에 x가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으려면 x가 0인 게 이쪽으로 약간 와서 요 부분에 어떤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요 경우 모든 애들이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건 이 모든 애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요게 요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 있는 거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13번 문제는 할만해요.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조건이 있어. 근데 P면 여기 P가 Q의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 얘들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P가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걸 명제로 쓰면 이렇게 되지 않니? x제곱 ax 플러스 8은 0이 아니면, 그죠? 0이 아니면 이게 q니까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풀라는 건데, 야, 아니다로 풀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쵸? 이럴 때, 우리가 그럴 때 대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랑 대우랑 똑같으니까 대우 명제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지? x가 2이면 요렇게 된다는 거 잘 보세요. 요거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요걸 이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걸 갖다 써보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다로 풀기보단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편하니까 이걸 선생님이 대우를 구한 거예요. 이게 대우예요. 자, 그럼 이제 됐네. 그때 우리 배웠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참이란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2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2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을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을 하면, 그렇죠? 근이다. 뭐 이렇게 x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는 이거의 근이 되겠죠. 왜냐면 왜? 얘가 2면 얘도 2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근을 2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4 플러스 얼마? 2a 플러스 8은 0이니까 2a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이 문제는 얘들아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대우를 이해해야 되고, 또 포함관계를 다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